자, 아까 우리가 문제를 안 풀었는데, 2020년 이제 보직과 사회복지직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마저 또 보면은,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 개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 거. 정보 비대칭성은 이제 아까도 문제 풀었지만 과거 기출 문제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아까 그죠?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역선택, 니을이 있네요. 여기 니을, 역선택. 니을이 들어가줘야죠. 얘들은 이제 일단 날라갔고. 그 다음에 뭐 공공지하고 외부효과 얘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니은 날라가니까 여기 이제 3번이 맞네요. 이 중고차 매매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중세사회복지 교회 수도원. 우리 수도원에선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세는 이 수도원 헬리팔스 수장령으로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약 8만 8천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요. 그 대량군 피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팔스의 수장령인데 그로 인해서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돌봐줬던 그 빈민들, 불황인들이 약 8만 8천 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나 수도원이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엘리바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의 국가 책임 인정했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맞고요. 자, 국가주도 사회보험은 미국의 아니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잖아요. 네. 자, 요 문제였잖아요. 요 문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인데 1980년 이거 둘 다 신자유주의 정부인데 잘 알다시피 대처는 이제 1979년, 레이건 1980년. 자, 이때 어떻든 신자유주의 정부인데 복지 비용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자,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국가 책임 확대하면 일단 이게 틀렸잖아요. 그냥 이건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당연히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했다. 이게 지방화, 지방 분권화인데 요거 나눠서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영국의 경우에 이제 지방 정부 역할 축소에 맞는 문장이다. 레이건 정부는 이제 지방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긴 했는데 영국은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축소는 영국에 맞는 거기 때문에 맞게 됩니다. 기업 규제의 완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3번도 이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답이 지금 2번뿐만 아니라 3번도 답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평창에 나온 거고요. 뭐 그냥 넘기게요. 그 이제 여기로 왔어요. 이제 우리. 그죠? 네, 문제가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1페이지입니다. 자, 이론과 사상인데 오늘은 딱 이론 사상까지 들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 동기 봐보세요. 152번. 111페이지. 자, 152번. 자주집단을 만드는 동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미 9.7에서 공부했지만 마카로프가 이제 사회복지를 왜 하게 되냐 이 동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어느 하나의 동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동기로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 그렇게 나왔는데 자 자주집단은 상부상조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부상조. 거기서 이제 경제는 정치적 동기고요. 자선이 종교적 동기고요. 사회적 책임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 경제적 동기입니다. 네. 그죠? 이제 넘겨보세요. 뭐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112페이지. 자, 153번 봐보세요. 사회복지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1번의 사회복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며 이는 일방적 이전에 해당됩니다. 뭐 그건 뭐 이게 문제가 이게 보건 문제라서 좀 그러긴 한데 일단 걔는 맞는 문장이에요. 어떻든 맞는 문장인데 뭐 꼭 동기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유주의 국가는 기회평등만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자유주의는 이따가 제가 이대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봐보세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복합적 동기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자, 4번 보세요.
이타주의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동기예요. 자, 근데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154번에 또 나왔죠. 무월자와 열등자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 바로 이제 평등주의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행복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단계. 이념적 동기입니다. 그게. 이념적 동기가 지금 154번에서 나왔고 153번에 4번에서 또 이타주의, 그다음 평등주의, 뭐 인도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념적 동기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참고로 여기 이제 자유주의가 좀 문제가 돼요. 이게 그 153번에 그 자유주의는 이건 이제 일단 보건 문제니까 여기서는 학자에 따라서 이 자유주의는 극우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도우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를 중도자나 극좌에다는 배치하지는 않죠. 어떻든 극우하고 중도우에 배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극우의 개념보다도 이제 중도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어떻든 이 문제에서 그나마 정답인 걸 고르다 보니까 이번이 이제 가장 옳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일단 이데올로기는 이따 볼게요. 자유주의는 이따 뒤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14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우선 155번 이때가 오히려 좀 제대로 좀 나와졌는데 1번에 보면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향하고 자본가, 노동자, 국가 3자 뭐예요? 노사정이죠? 3자 협동주의 뭐예요? 코퍼라티즘, 조합주의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음모이론. 사회복 정책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 그죠? 지배 계층의 지배 질서를 얘기하죠? 그 유지죠? 그 다음에 사회 통제와 현상의 유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수혜층은 지배층이다. 그죠? 맞아요. 지배 계층의 음모,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이타적 양심 나오네요. 뭐 이타적 양심은 뭐예요? 사회 양심론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 모방 나왔네요. 확산이론이죠. 그죠?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 그 157번 보면은 사회 양심론하고 음모이론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넘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158번도 보면은 자, 노동규범을 강화한다. 사회 통제론입니다. 자, 159번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범죄에 불과한다. 여성이나 흑인과 같은 이런 다른 집단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영국 사례에 국한된 것이고요. 영국 실제 이제 마샬의 책을 보면 마샬은 이건 이론이라고 제시한 게 아니라 가설로 제시를 한 겁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시한 가설이고요. 거기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 진화 과정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시민권이 분화 발전한다고 봐요. 분화 발전, 진화론적 관점이 되게 되는데 투쟁을 통한 실질적으로 획득될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걸 강구했다는 거. 근데 4번과 같은 비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본래 이론에 대한 비판점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그간에 이게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그 161번에 보면은 이 순서 알아야죠. 순서 공참사입니다.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또는 공정사회 이렇게 외워도 되고 공정사회, 국민권, 정치권, 사회권, 사회권이 복지권, 그죠?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162번부터는 그 수렴이론인데 이걸 이제 산업화이론을 수렴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9.7 핵심 요약 강의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죠. 이 산업화 이론, 산업화 이론은 이게 수렴 이론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얘를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게 1급에서 최근에 논점에서 나왔다. 이거 설명했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거기 165번에 대한 질문을 간혹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다 보면 165번 봐보세요.
165번. 165번에 사회복지 대우 발달을 산업화 이론으로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자, 1번. 산업, 재, 실업 등의 사회 문제들은 복지 수요를 증대시켰다. 아,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여기 맞냐? 이거 질문을 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죠. 자, 산업화 이론은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데, 산업화가 저희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기억나죠? 산업화는 두 가지를 가져온다. 하나는 경제 성장. 이게 자원이 된다고 그랬죠? 자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화가 하나를 뭐 발생시켜요?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사회복지제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165번에 1번, 2번, 4번은 모두 다 여기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알았죠? 산업화 이전에는 없었던 산업재해나 실업 등과 같은 사회 문제,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부수되는 사회 문제. 알았죠? 요거에 다. 이게 다 지금 요걸 설명해. 요거. 여기를. 그리고 여성의 차이 참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알았죠? 그거예요. 없었던 산업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욕구나 문제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에 노동자의 계급의 정치적 세력의 증대, 복지 서비스 확대와 할지도 이건 당연히 뭐예요? 삼인주의론. 그죠? 노동자 세력의 노동자들의 이제 정치적 세력화. 정당 정치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삼인주의. 예. 제가 쪽수 이론이라고 했죠. 쪽수 이론, 쪽수. 삼인주의론은 쪽수예요, 쪽수. 뭐예요? 노동자 계급의 쪽수가 자본가 계급의 쪽수보다 많다. 따라서 의회에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표를 가지고 결국 의회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냈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끔 몰표를 줘가지고 집권당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 노동자 정당이 결국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낸다. 삼주이론.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이거 복지국가 황금기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실제 복지국가는 노조가 강성일 때 발전합니다. 자, 거기 120쪽으로 와서요. 제일 위에 166번에서 거기서 1번이 권력자원론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권력자원론. 이 뭐예요? 삼인주의론. 알았죠? 삼인주의론을 그냥 권력자원론, 코르피의 권력자원론이거든요. 이게. 삼인주의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코르피의 권력자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인주의론은 권력자원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자원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가 그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그죠? 아까 정치적 세력화는 한마디로 의회 노동당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들이 집권하게끔 만들고, 그겁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 알았죠? 그게 바로 권력자원론, 삼인주의. 시민권론은 국민권, 정치권, 공참사 맞네요. 그죠? 뭐 3번도 맞고. 근데 이제 4번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활동 뭐예요? 이익 집단 정치론 또는 이익 집단 이론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167번에 이익 집단론 나왔고요. 그대로 이익 집단론은 제가 다원주의론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다원주의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168번 봐보세요. 3인주의론. 이번에는 2019년 서울시에서는 3인주의론으로 나와졌네요. 사회민주주의론. 그죠? 사회민주주의론이나 권력자원론이나 또는 권력자원이론이나 똑같은 거다. 알았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69번에 옳은 거. 자, 1번은 이제 여러 가지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민권론이고. 자, 2번 중요하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각 국가 구조에 대한 대응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그죠? 국가 구조에 따라. 즉 공급자로서의 국가론이죠? 국가 중심론이죠? 걔가. 국가 중심론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복지의 방향과 내용은 공급자인 국가 구조가 어떻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억나죠? 네, 그거. 좋은 문장이에요. 나머지 뭐 3번, 4번은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넘길게요. 넘겨보면 거기 170번에서는 자 1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렴이론은 산업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설명한 거죠? 여기에 대한 대처. 맞아요. 그리고 거기 170번의 3번도 보면 음모이론은 사회통제. 음모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근데 노동기본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들의 창기적 음모. 즉 지배 엘리트를 얘기하죠. 파워 엘리트, 지배 엘리트. 지배계급에. 자, 그 4번 조합주의 이론은 코퍼라티즘 이론에서는 월등한 이익 집단이라고 하죠. 노동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원주의 이론의 변종이라고 했잖아요. 다원주의 이론의 변종이라고 했어요. 조합주의 이론, 코퍼라티즘 이론. 그래서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듯이 뭐 그 단순한 압력 집단이나 이익 집단의 차원을 넘어서 조합주의론에서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은 월등한 이익 집단이 돼요. 즉 거대한 통치기구로서의 그죠?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얘들의 현안에 대해서 누가 국가가 그죠?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노사정 3자 협동 구조가 만들어지는. 자, 근데 5번 보면 몇몇 엘리트의 이익만이 배타적으로 관철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엘리트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은 뭐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죠? 문제가 제가 보면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올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사회복지직에서 이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산업화 이론, 산업화 과정에 발생하는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복지국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까지 좀 봐줘야 하는 이게 그죠? 지금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 어떻든 옳지 않은 것이면 이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독점 자본주의 이론. 요게 신마르크스 이론. 거대 자본의 국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 중에서도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뉘는데 이건 구조주의 관점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인주의 이론. 자, 다양한 이익 집단 경쟁. 뭐예요? 이익 집단이요. 그죠? 답은 너무 쉬웠어요. 얘는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게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문장이고, 근데 답은 이거 뭐 당연히 나왔잖아요. 이게 다양한 이익 집단은 무조건 그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이익 집단 이론 알았죠? 바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참 좋은 문장이죠. 보면 자, 국가중심론,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 구조의 형태. 국가 구조 어떤 국가 구조냐에 따라서 복지는 발달한다. 그죠? 좀 어려운 문장으로 냈어요. 지금 정치개혁성 등의 사회복지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한다. 공급자인 국가구조의 형태. 어떤 구조에 따라서 복지의 내용과 방향은 달라진다.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좀 어렵게 문장을 냈어요. 이게. 어떻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형론으로 왔어요. 이제. 자, 123페이지에 복지국가 유형화론이 볼게요. 먼저 제약자들의 구분인데 여기는요. 우선 자녀적 제도적으로 나눈 거 율렌스키 르보죠. 당연히. 2번. 그 다음에 이제 티트머스는 거기서 산업적 성취 모형을 추가시킨 거예요. 3분법이고요. 171번은 2분법. 172번은 3분법. 티트머스. 넘겨보세요. 173번에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티트머스 사용했죠? 그럼 산업적 성취 모형 집어넣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슈라도 거기 조지 월딩 누구죠? 율렌스키 르보도 사용했어요. 근데 거기 라메슈 미슈라가 들어갔는데 미슈라는 우리가 미숫가루 분말통 분통이거든요. 그런데 1977년에는 율렌스키 르보의 이분 모형에다가 사회주의 모형을 추가시켜가지고 구분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해설 보면 그러니까 미슈라도
자녀적 제도적 모형을 사용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지 왈딩이 답입니다. 자, 174번. 2012년 사회복지직 문제예요. 2017년 사회복지직 문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2012년 사회복지직 문제가 당시에 문제가 그 전에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었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사회복지학 개론부터 먼저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이 너무 어려워 버리니까 여기서 낭패를 봐버렸다고.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든 이제 이때 그게 나왔죠. 그게 워더번을 보니까 반집합주의, 시민권, 녹색주의.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학자가 나왔다면 일단 아는 학자부터 봐야죠. 보세요. 티트머스 보세요. 티트머스 보면은 자녀 제도 산업 나와야 하는데 기능이 나왔죠. 틀렸어요. 자, 조지 왈딩은 4분 모형으로 얘기할 거면 반소페마로 얘기하고 6분 모형으로 얘기할 거면 거의 신우파 중도주의,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페미니즘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4개로만 얘기할 거면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위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하고. 알았죠? 일단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2분법, 3분법, 4분법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러니까 2번, 3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당시 워더번하고 텔러 구비데일이 다 처음 나온 학자들이었거든요.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학자. 근데 그나마 그 힌트를 줬던 것이 녹색주의가 바로 이제 이게 생태주의, 녹색주의는 조지 왈딩의 6분 모형에서 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인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떻든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175번 봐보세요. 퍼니스와 틸트는 적극적으로 퍼뜨리려고 사회부장을 사회복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근데 2019년 서울시에서 단순히 물어보지 않고 거기에 국민 최저 수준 복지를 보장한다. 사회부장 국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넣어놨는데 적극적 국가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만 실시하고 사회보장 국가가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국가는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하려고 하고 알았죠? 그게 논점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 자, 파커는 파방 자사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7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178번으로 가서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이건 뭐 일단은 거기 178번에서 2019년 사회복지직 문제인데요. 자, 거기 2번 적극적 조치가 나왔네요. 선생님들 이게 제가 이 적극적 지금 웬만한 것들 다 9.7에 다 정리된 거예요. 그죠? 9.7에 다 한번 들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예. 적극적 조치가 예, 핵심 요약 강인데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9.7에. 지금 이제 적극적 조치를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차별이라고도 하고요. 적극적 차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도 하고 얘가 긍정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긍정적 차별 공부했었어요. 이거. 그래서 평등 거기 여성 장애인 등에게 입학이나 고용 승진에 있어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맞죠? 네, 맞아요. 뭐 적극적 차별 철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노동의 탈상품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 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걸 노동의 탈상품화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의 상품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노동의 탈상품화죠. 자, 그 다음에 180번으로 와볼게요. 180번 봐보세요. 180번에 답이야 뭐 당연히 2번이 나왔는데요. 2번은 쉬운데 근데 4번 보세요. 180번에 4번. 복지국가의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 계층화와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 분류된다. 이게 지금 2019년 4월 보우직에서 먼저 이 문장이 나왔어요. 국가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는요.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이 한 줄이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지금 답 고르는 건 2번 답인 건 너무 쉽게 알았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4번이 국가시장 가족 역할 분담의 차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2019년 4월 보직 시험에서. 그러더니 넘겨보세요. 그러더니 181번 보세요. 181번에 2019년 6월에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와버렸죠. 거기에. 자, 181번 봐보세요. 탈상품화. 옳게 짝지어진 것인데 탈상품화는 당연히 3인주의가 가장 높아야 하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계층화는요. 계층 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거. 당연히 계층 유지에 불리한 거. 그건 당연히 3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번도 틀린 건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근데 3번 아니면 이제 4번인데 자, 3번. 국가의 역할이 나왔죠? 아까 지금 4월 그 보직 시험에서 작년 4월 보직 시험에서 먼저 이걸 건드려 놨단 말이에요. 180번에 4번에서. 그잖아요. 그러더니 이걸 물어봤어요.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3인주의 복지국가예요. 보조적인 역할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이때는 왜냐면은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강조하는데 그 사회보험은 국가가 어떻든 운영합니다. 국가는 어떻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이제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지금 3번이 주요 논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4번 보면 그저 여기 그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미케오예요. 미케오. 미국,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도고프이예요. 도고프이. 근데 이제 거기서 독일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어쨌든 스웨덴. 그래서 1번이 맞죠. 보통 이제 거기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독일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우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나와졌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에 제가 우리 17일 날 보직 시험 있잖아요. 보직 시험 이번에는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제가 24일 날 다뤄 드릴 거거든요. 아니 24일이 아니라 그 25일이죠. 우리 25일 날 일요일 날 하니까 25일 날 제가 다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해설 강의도 바로 올리긴 할 텐데 이번에는 자 이게 그러니까 보직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보직 시험을 풀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보직 시험에 삐껴나온 게 우리한테 나오지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거기 넘겨보세요. 거기 185번 보세요. 185번. 185번에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효과 모형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 아, 참고로 선생님들 이거 알아야 돼. 거기 그 128쪽에 아까 181번 있죠. 181번에 거기 제 해설 적은 거 있죠. 해설에 보면 탈상품화가 3인주의 복지효과는 매우 높음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주의 복지효과는 높음 그냥.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효과는 매우 낮음. 자, 계층화 정도는 그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3인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를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유리하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거기 계층 간의 통합을 강화한다, 유지한다, 대립을 심화한다 이렇게도 나왔으니까 이 용어들 좀 알고 계시고 거기 국가의 역할은 3인주의가 중심적이고요. 가족의 역할은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관은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 거기 나온 거 좀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185페이지로 와보세요. 185페이지로 와보면 거기 탈상품화가 최소화되었대요. 뭐 당연히 자유주의 복지관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마지막 사회계층은 납세자와 수혜자로 양분되어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죠? 아까 우리가 자녀적 복지 공부할 때 자녀적 복지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 그죠? 그거 얘기했었어요 아까.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38페이지에 15번 38페이지에 15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문장이 38페이지에 15번 알았죠? 3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8페이지 15번 38페이지 앞에 우리가 38페이지에 15번 봐보세요. 15번 15번에 이거 1번에 선별주의 프로그램 즉 공공부주가 대표적이거든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공공부주를 강조하거든요. 여기가 선별주의. 그러니까 납세자와 수혜자 즉 수혜자와 그 다음에 비수급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하고 지금 렉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7번 볼게요. 에스페 앤더슨의 탈가족화가 나왔네요. 탈가족화. 탈가족화는 자 거기서 4번이죠. 가족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누가? 여성이 돌봄 역할을 여성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 돌봄으로 바꿔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탈가족화입니다. 자 넘길게요.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이제 자 이데올로기 일단은 거기 188번에서요.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에 보면 이데올로기가 4번과 관련되죠. 조지 월딩이 제시한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의 성향을 가져야 신우파가 반집합주의죠. 그죠? 반집합주의잖아요. 반집합주의. 그래서 선생님들 그 다시 한번 여기 그 반소페마에서 여기가 신우파죠? 여기가 중도 노선이죠? 여기가 삼인주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르크스주의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녹색주의하고 페미니즘 이렇게 육분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극우죠? 그 다음 중도 우죠? 중도 좌죠? 극좌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얘들은 이제 밖에 있는 거고 지금 따로 있고. 근데 어쨌든 얘들 나오면 신호파 나오면 반집합주의 여기 이 라인 생각해야 돼요. 요그 라인을. 다시 한번 189번 보세요. 189번에 2015년 보호진 문제. 거기서 일단 1번 중요하죠? 1번 뭐예요? 밝고 약한 녹색주의. 그죠? 녹색주의는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와 밝고 약한 녹색주의인데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조금 주장이 약하죠?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는 괜찮다. 그죠? 자, 중도 노선은 누구예요? 여기 소극적 집합주의. 그죠? 여기 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 사회 폐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고쳐서 쓰자라고 했죠? 중도 노선. 소극적 집합주의. 자, 민주적 사회주의. 얘가 민주적 사회주의예요. 여기 사회주의라고도 하고요. 3인주의라고도 하고 얘를 3인주의라고도 하고 얘를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민주적 사회주의. 알았죠? 똑같은 용어입니다. 얘는 시장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시장을 사회주의로 만들어 버리네요. 시장 사회주의. 그죠?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평등? 말도 안 되죠. 자유죠. 자, 효율이고.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190번에 이념 모형으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반집합주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그죠? 자유는 자유지만 얘들은 소극적 자유죠? 기억나죠? 요거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들과 얘들로 나뉜다. 그죠? 얘들 자유는 소극적 자유, 얘는 적극적 자유. 그죠? 평등, 기회평등, 여기는 결과평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봐버리죠? 반집합주의, 극우, 우파 얘들은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그죠? 불평등을 옹호해. 요즘은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살게끔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어떻든 이제 불평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자, 거기 2번 보세요. 소극적 자유죠. 거기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기능하게 만든다고 밑줄 그어보세요. 자,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규제와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건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알았죠? 그거 2번. 일단은 우리가 소극적 집합주의는 얘들은 자본주의 안정화예요. 안정화.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니까 얘들은 고쳐서 쓰자는 거잖아, 얘들. 그죠? 이 자본주의를 그래 효율적으로 다시 만들고 공정하게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버립니다. 얘들은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이거 규제와 통제니까 여기 폐변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얘들은 얘들은 자본주의 효율하게 만들려고 할 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효율이 아니라 얘들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니까. 그죠? 자본주의 효율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얘가 이제 다른 거 이렇지 않 이게 삼인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 보세요. 3번.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유시장 체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죠? 거기까지. 근데 티토는 제가 삼인주의. 여기는 아하가 아니라 백해. 그죠? 여기가 아하죠. 여기가 아하. 여기가 백해. 그 다음에 여기가 티토. 그 다음에 여기가 밀고. 그죠? 이렇게.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베버리지, 케인즈. 그죠? 백해. 티트머스, 토니. 밀리반드, 고프. 대표적인 학자도 나와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이 틀린 이유는요. 거기다가 페이비언주의를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맞아요. 그 문장은.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 반대하죠. 밀리반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1번 봐보세요. 중도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당연히 4번입니다. 4번 중요하죠. 나머지 뭐 당연히 맞고 거기에 일단 2번도요. 실용주의에 입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실용주의.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 실용주의다. 고쳐서 쓰자. 자본주의 버리지 말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4번인데 자유시장의 조절 기능이 안정되어 있다. 뭐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극우. 그죠? 제가 이거 비교해 준 거 기억나죠? 얘들. 그죠? 얘하고 얘 비교할 때, 이거 비교할 때 자유시장의 자본주의 안정화 기능이 있느냐? 안정된다. 그죠?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이건 없다. 그죠?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죠. 얘들 중도우.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는 자본주의 결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수정하자. 얘는 극복하자. 그죠? 극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데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중도자와 극좌는 얘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얘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요. 자, 193번 볼게요. 193번 봐보세요. 1번에 페미니즘이 이게 나왔어요. 1번 봐보세요.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의 남성과 동등한 권리에 뜨게 관심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세 가지잖아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비판이라고 했죠? 가부장제. 그 다음에 그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관계. 그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번인데 2번 보세요. 주택을 사회 공공재로 규정해서 국가가 집값을 규제하는 거. 주택 자체를 사회 공공재로 봐버린다. 자, 이것은 3인주의입니다. 그렇죠? 3인주의. 그리고 그 3번도 참 중요한 문장인데 신우파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칙 제정자, 공동자원의 관리자,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94번 보면은 거기서 이제 5번 봐보세요. 옳은 거. 5번에 보면은 폐비연주의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수단으로 본다.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걸 점진주의라고 해요. 점진주의. 즉
해변 사회주의는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잖아, 애들. 점진주의, 민주주의. 즉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 그죠? 점진주의, 해변 사회주의, 삼인주의, 중도좌. 예. 즉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중산층에게 심겠다는 거예요. 중산층 사상에 침투시키겠다. 알았죠? 그 다음에 195번은 지금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은 당연히 우파잖아요. 우파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렇지만 1번이 답이에요. 왜?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건 1번이에요. 강도의 차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여기에 이 두 개와 우파는 우파와 얘들 우파 중도 이제 좌파는 좌파의 가치. 근데 얘가 더 양쪽에 있는 애들이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파의 가치인데 우파의 가치에서 뭐 당연히 중심 가치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극우, 즉 신우파가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자유주의를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나온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주의는 학자에 따라서 극우에다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요. 중도에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것대로 준비를 해야 돼. 시험에 나온 대로.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일단 이제 196번 봐보세요. 196번에 4번 보세요. 이게 2014년 사회복지직 문제인데요. 자, 자유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린다. 아닙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자유주의. 그런데요, 이때 자유주의가 지금 그러면 이게 극우냐 중도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극우로 우리 시험에 계속 극우로 나왔습니다. 극우로 나왔는데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와보게요. 202페이지 202번으로 가볼게요. 202번 202번 140페이지 202번 보세요. 140페이지 202번 202번 봐보세요. 202번에 3번 봐보세요. 아니 202번에 1번.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 보수주의도 극우로 분류합니다. 근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체제 독점화를 주장하다면 말도 안 되죠. 극우인데 국가가 사회복지 체제를 독점화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국가 개입을 반대하니까. 근데 거기 1번 봐보세요. 자유주의. 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죠? 최소한의 국가 개입.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얘가 지금 극우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참고로 그리고 202번에서는요. 그 4번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해버려가지고 욕구에 따른 분배를 실현시켜준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욕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시키겠다. 마르크스주의에 맞습니다. 알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이 197번으로 와보세요. 197번에 4번. 아까 2007년 보호직 문제였고요. 2010년 보호직 문제인데 197번 보세요. 사회복지 이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사민주의,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불평등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회평등, 소득의 평등도 이루려고 합니다. 결과평등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평등을 중시 여기니까 자, 복지국가,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합니다. 자, 자유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또 지금 극우적인 개념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2013-10년 문제인데 196쪽에서의 자유주의는 이것도 극우적인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 탓입니다. 좀 보면 되겠고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나왔고요. 사회복지직, 보호직까지 이렇게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203번으로 가볼까요? 203번? 203번으로 가보세요. 203번.
203번의 폐변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피할 수 없는 해악을 통제하고 시장 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이다. 자, 여기서 복지국가가 피할 수 없는 해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런 피할 수 없는 해악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잔여적 복지잖아요. 근데 이 잔여적 복지는 극우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반집합주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폐변 사회주의는 아니죠, 일단. 그죠? 네. 자, 그것 때문에 좀 봤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볼까요? 넘겨봐서 거기서 이제 어디를 볼까요? 거기 그 208번 봐볼까요? 208번? 208번에 이제 폐변 사회주의가 바라보는 시장 경제 대폭 수정이죠. 대폭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대폭 수정하자. 일부 보완하자는 중도 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 옹호하는 것은 극우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반집합주의죠. 넘기겠습니다. 사상적 조류인데 사상적 조류에서 자 209번은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스펜서주의는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스펜서주의는 사회 진화론을 말을 합니다. 예, 누구냐면 이가 허버트 스펜서의 이름을 딴 거예요. 사회학을 창시한 제1대 시조가 선생님들 잘 알지만 이제 오기스트 콩트잖아요. 오기스트 콩트가 이제 1대 시조고 2대 시조가 허버트 스펜서인데 이 스펜서가 그 다인의 진화론을 사회에 이제 적용시켰죠. 스펜서주의는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도태되어야 할 자의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대신 반면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능한 사람들의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의 빈민구제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온정주의는 가부장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다.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 이제 귀족들이 또 이제 도덕적 책무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이런 거 마치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시의 측면, 자산의 측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라. 그다음 이제 중상주의는 우리 이미 나왔잖아요. 이거 중상주의 정책. 이건 뭐 빈민법을 관통했던 시대이고 빈민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입니까? 말이 안 되죠. 메서스주의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메서스주의 열등처유의 원칙에 영향을 줬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개정부민법의 이제 사상적 기반입니다. 억압 정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상적 기반. 그다음 이제 210번에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거기 2번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시켰고요. 그다음 이제 정부 복지 예산의 증가가 세금을 늘리고 정부 세출에 적자를 크게 만들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복지가 경제에 반한다라고 보거든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은 복지다 이거죠. 이제 원인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뭐가? 복지가.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 주범이다. 오히려. 왜? 복지가 결국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복지국가의 그 팽창이 이혼율이나 뭐 그 미혼모를 발생시키고 막 그랬다고 얘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반복지주의자들이. 근데 거기 1번에 불평등 감소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복지비 지출이 오히려 빈곤층의 의존을 증가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얘들은. 복지 의존성, 종속성을 증가시킨다. 거기 그 211번으로 와보면 그럼 211번은 굳이 볼 필요 없겠네요. 거기 이제 그 제3의 길 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논점이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은 212번에 제3의 길을 주관하는 전략 직접적 급여 제공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죠? 사회투자 국가죠? 복지다원주의. 맞죠?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까지 나왔어요? 3번 맞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역할 강화하면 안 되죠. 복지다원주의하고 위배됩니다. 복지다원주의는 작은 정부론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넘겨보세요. 넘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213번. 자, 복지국가의 위기기 이후에 복지 재편에 관한 사면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 문제 나왔을 땐 저출산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 신사회적 위험 맞는데 테일러 구비가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신사회적 위험이다 하고 맞게 문장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2번인데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보다 사후소득 보장 아니죠. 거꾸로 바뀌었죠. 사후소득 보장 정책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죠?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4번에 이제 제3의 길이고 그다음에 215번에서 이것도 질문 많이 합니다. 거기서 제3의 길은 삼인주의와 신자유주의 장점을 결합한 단점을 시정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 맞습니다. 적극적 복지. 맞습니다. 근데 그 4번 있잖아요. 4번은 그 문장 자체가 삼인주의에 해당돼요. 알았죠? 그 문장 자체가 국민 최저선의 설정과 기회평등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취약지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삼인주의입니다. 문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216쪽으로 내려와서 케인즈주의는 당연히 아니고요. 넘겨보세요. 자, 제3의 길 제안하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복지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그 복지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복지국가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복지국가가 뭐 별개의 형태가 아니라 자본주의 일종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착취체제로 보거든요. 그죠? 자, 마지막 218번. 행정고시 문제네요. 자, 거기서 적극적 복지사회, 그 다음에 사회투자국가, 그 다음에 복지지출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경제적 부양비 직접 제공. 틀렸죠? 바뀌어야 돼요. 근데 거기 5번에 보니까 웰페어 투 웍 있죠? 이거 근로연계복지예요. 워크페어.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그 5번에 근로연계복지가 바로 사회투자국가예요. 그죠? 일할 능력을 갖게 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그죠? 일할 능력을 갖게 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일할 능력,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줘서 일하게 만든다고 했었죠? 그죠? 예. 이제 거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맞아.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문제 풀고 오늘은 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3번 공공구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말았네요. 문제가 이제 인행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 풀었던 지금 제 1부, 2부 이쪽은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게 다 테마들이 다 중요한 테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